3차 백신을 맞고 앓고 있었는데 보바책 5화에서 미친 오타쿠 내용들이 나와버려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짚어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줄거리 요약은 하지 않고 곧바로 할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 챕터 5 만달로어인의 귀환입니다. 4화 엔딩에서 엄청난 떡밥을 남겨두어 팬들의 기대를 끌어모은 보바책. 그런데 그 기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에피소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퀄리티나 영상미 자체가 영화 수준이라서 이전 드라마들의 1시간짜리 에피소드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감독이 제작한 이번 5화는 사실상 만달로리안의 2.5 시즌이었는데요. 그만큼 반갑고 반가운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풀리긴 했지만 쇼 자체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바펫의 이야기를 위해 따로 떨어져 나온 외전이고 4화까지 분위기 빌드업을 잘해왔는데 이번 에피소드에 보바펫은 코빼기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건 보바펫의 얘기지 딘자린의 서사는 아닙니다. 에피소드의 훌륭함과 완성도와는 별개로 이걸 이 시리즈에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선 가장 먼저 다크세이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바로 사태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병기공과 파즈비즐라는 글레비스라는 인공 구조물에 새로운 은신처를 마련 중이던 상황이었는데요. 만달로리안 2시즌까지의 모험을 끝내고 돌아온 딘자린이 불쑥 다크세이버를 꺼내들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병기공은 다크세이버를 두고 결투에서 정정당당히 얻었다면 한 명이 20명을 이기고 더 많은 자들이 복종하지만 부정하게 얻을 경우에는 땅 전체에 저주가 내린다는 전설의 한 구절을 읊습니다. 이 장면은 반란군 시리즈와 만달로리안 시리즈의 보카탄의 행동의 차이가 어째서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반란군 시리즈에서 사빈 렌에게 무작정 검을 받은 대가로 만달로어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보카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람 나름인 것이 만달로어의 멸망이 전설의 성립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우연히 앞뒤가 맞았기도 하고 보카탄 본인도 놀라서 이제서야 전설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긴 한데 결국 보카탄이 다크세이버를 소위 부정하게 받았건 그렇지 않건 섹슨 가문의 통치와 신무기가 모두 실패한 시점에 제국의 보복은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마저도 파수꾼의 아이들 측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딘자린이 병기공에게 다크세이버를 훈련받는 장면은 반란군 시리즈의 사빈 렌의 훈련 장면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다만 무기를 무기로밖에 보지 못하는 딘자린은 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제다이에게 훈련을 받으며 검과 하나가 된 사빈은 점점 검을 능숙히 다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빈은 내면의 고통과 슬픔을 전부 내뱉으면서 최종적으로 검을 지배하는 데 성공했었기 때문에 딘자린 또한 자신의 내면에 있는 혼란과 고민, 슬픔을 전부 정복하는 순간 검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빈이 다크세이버를 정복하는 에피소드도 명에피소드였던 만큼 딘자린을 주인공으로 하는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오면 캐릭터의 입체감을 더 부각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비즐라 가문의 후예인 파즈비즐라가 다크세이버에 보인 반응이 참 재밌었습니다. 1시즌 때부터 비즐라 가문의 후예를 이렇게만 쓰기엔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화를 보니 제 기대에 보답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1000번의 눈물의 밤, 대숙청 등으로 불리는 만달로리안 최악의 날 또한 영상화되었습니다. 은하제국은 보카탄 크리즈의 반란과 타이버 섹슨의 정권 실패 이후 만달로어의 대지를 또다시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은 스타워즈 세계관 내에서도 가장 그 정도가 극심한 수준인 핵폭격으로 추정되는데요. 스타워즈에도 핵무기는 존재하지만 핵공격은 레이저 계열 무기들을 이용한 궤도폭격과는 달리 폭발 이후에도 방사능 피해를 남기기에 그 사용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철저한 말살을 목표로 하고 지독한 앙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최악의 공격인 것이죠. 은하제국은 수만 대의 폭격기로 한밤중에 만달로어의 수도인 순다리시를 비롯 주변의 위성마을들까지 문자 그대로 지워버립니다.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생존자들 또한 제국군 드로이드들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공격에서 만달로어의 위성 콩코디아에 추방되어 살고 있었던 파수꾼의 아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전사들의 전통을 따랐다는 이유로 추방되었는데 그 전통이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는 수천 년 전에 고대 만달로어인들의 사회와 닮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숙청에서 살아남은 콩코디아 계열 만달로어인들은 자신들을 살린 만달로어의 계율을 지독히도 깐깐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만달로리안 시리즈의 두 번째 시즌에서 더 큰 우주를 경험한 딘자린이 이런 파수꾼의 아이들의 계율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딘자린은 아직도 병기공의 뜻을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병기공을 따른다는 선택과는 별개로 딘자린은 우주를 누비며 만난 인연 때문에 계율을 기꺼이 거슬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병기공은 그가 더 이상
이상 만달로어인이 아니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만달로어의 광산에 있는 생명수를 찾아내야 한다며 말이죠. 만달로리안의 세 번째 시즌이 만달로어 행성을 둘러싼 이야기로 추정된 가운데 딘자린 본인이 만달로어 행성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드디어 생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죠. 미소사우루스가 새 시대의 막을 열 것이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병기공은 슬프게도 전설에만 존재하는 얘기라 덧붙이며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만년 전에 만달로어인들이 멸종시킨 미소사우루스가 클론전쟁 시리즈의 딜로비스트처럼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일종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에서는 미소사우루스 문양을 사용하는 보바펫이 만달로어 행성의 새 통치자로 비상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과거 세계관에서도 보바펫이 만달로어의 통치자인 만달로어로 활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고 펫과 그의 양아버지인 자스터 메릴은 데스워치의 적대적인 저니맨 수호자 세력이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병기공이 펫의 일족을 취향할 이유는 없습니다. 베스카로는 갑옷을 만들어야 하지 무기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병기공의 뜻에 따라 딘자리는 베스카 창 끝부분을 녹여 그로구를 위한 선물을 만듭니다. 제다이들은 애착을 버려야 하지만 만달로어인들에게 애착과 관심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높여주는 막강한 힘입니다. 아나킨의 가족에 대한 애착과는 다르게 딘자린의 애착은 그로구를 도와줄 예정인데요. 정황상 사슬갑옷으로 추정되는 이 선물 덕분에 그로구는 벤 솔로가 루크 스카이워커의 사원을 공격하는 사건을 맞이하더라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딘자린의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탈 것 또한 공개되었습니다. 레이저 크레스트의 뒤를 자린의 전용기가 될 기체는 다름 아닌 나부 황실경호대의 N1 스타파이터. 하지만 어마어마한 마개조를 거친 기종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한창 카마스터 튜닝의 신이라는 쇼를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저는 전투기를 개조하는 시퀀스 내내 흥미진진했는데요. 보바펫이 가피스틱을 만들 때도 했던 말이지만 무언가의 주인이 자신의 도구를 하나하나 깎아서 만드는 시퀀스는 언제 보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투기의 아스트로맥 드로이드 소켓은 작은 일행 한 명이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자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딘자린의 새로운 기체가 건쉽에서 전투기로 바뀐 것도 재미있습니다. 본래 레이저 크레스트는 공간이 꽤 넓어서 딘자린의 집 역할을 했는데 새로운 전투기는 그럴 공간이 전혀 없죠. 그가 집이라 부를 공간이 따로 필요해졌다는 것인데 이 집이 우주 곳곳에 숨어서 사는 파수꾼의 아이들이 될지 아니면 이들의 진정한 고향인 만달로어 행성이 될지는 딘자린 본인이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딘자린이 전투기를 타고 쏜살같이 우주로 날아오르는 장면을 보고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미도 실제 전투기 조종석에서 찍은 것 같았고 말이죠. 에피소드 1에서 아나킨이 포드레이서를 타고 질주한 분타이브 클래식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장면도 노스텔직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오더의 몰락에 등장한 BD 시리즈 드로이드가 실사 드라마에 등장까지 한 걸 보고 보통 오타쿠들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김신의 파일럿도 다시 등장합니다. 신공화국의 순찰자들 시리즈가 현재로선 제작 취소되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다시 등장을 해서 제국잔당을 조사하는 큰 시대적 배경을 상기시켜준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재밌게도 이 장면 속 두 대의 엑스윙의 색이 서로 다른데 짬이 높은 김씨 아저씨 엑스윙은 반군연맹 당시의 도색이고 신참의 엑스윙은 신공화국의 푸른 엑스윙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과연 그가 6화에서 그로구를 다시 만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바펫은 타투인에서 파이크 조직 혹은 그 이상의 존재들과 전면전을 준비 중이고 그의 가장 큰 조력자 중 하나인 딘자린이 타투인에 도착까지는 했는데 정작 외벌이 아빠인 딘자린의 마음은 아들 그로구에게 팔려 있습니다. 아들 얼굴 한번 보지 않는 이상 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일 6화에서 또다시 딘자린의 행적을 뒤따라가서 그로구까지 보게 된다면 보바펫의 서사는 완전히 뒷전이 되어버리니 부디 알아서 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6의 감독이 뇌절장 인 데이브 필론이라는 소리가 있어서 아마 또다시 뇌절을 하겠지만 말이죠.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버려서 정신이 터져버릴 것 같았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